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형원 기자, 해마다 3m씩 해안선이 뒤로 깎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를 퍼다가 방파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셨는데 현장 상황이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현장에 처음 가봤습니다. 이 공사 현장은 주변에 골프장이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생각보다 해안 침식이 심각했습니다. 절벽 형태로 깎여 나간 곳도 있고 자주 다니는 주민들 얘기로는 해안선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 공정이 55%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해상 공사를 시작한 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침식이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앞서 보도에서도 보듯이 그 케이슨이 주요 원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케이슨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말인 것 같은데요. 케이슨 구조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케이스는 쉽게 생각하시면 속이 빈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바다에 옮겨서 세운 다음에 구조물 안에 무게가 나가는 자재를 가득 채우면 파도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파제 뼈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높이가 25m, 폭이 35m. 이게 선뜻 와닿지 않는 규모 같은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나 되는 규모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파트 12층 높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아파트 한 동 정도 크기의 구조물 이 수십 개를 세워가지고 파도를 막는 건데요. 이 안에 모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바닷모래를 가득 채우는 건데 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닷모래를 채우는 건데 이렇게 쉽게 허가가 나는 건 왜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 듣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이 걸려서야 겨우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고 해역 이용 협의까지 마쳐서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차피 항로 준설은 해야 하고 준설토를 활용한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방파제를 통해서 배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항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닷모래를 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로 준설을 해야 하고 어차피 준설한 그 준설토를 써야 하니까 이걸 활용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항로 준설에 대해서도 일부 어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민들이 의혹 제기, 어떤 의혹인 거죠? 네, 이 준설하는 구역을 자주 조업을 다니는 어민들인데 거기 수심이 최소 40m, 평균적으로 45에서 50m는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민들 얘기라면 준설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알아보니까 아무리 큰 배라도 보통 25m 정도만 확보가 되면 이 준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큰 배가 다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심인데도 준설을 했다는 거는 어민들 말이 사실이라면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준설토를 쓰려고 항로 준설 허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산자부나 해당 업체의 말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취재하면서 5조 원이 넘는 공사인데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허가권자인 산자부에서 현장에 몇 번 내려와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선 해안 방파제 공사에서 모래를 갖다가 채우는 방식의 공사에 대해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 같은데요. 향후 이제 백 기자가 추가 취재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뭔지 향후 취재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